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반놈의 이야기랑 이어지는 어반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반님에 올리려고 했는데 또 노딱을 먹으면 어반놈으로 갈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선은 뭐 이게 채널이 제가 몇 개 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좀 테마가 조금씩 어반놈이랑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 어반놈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외국 남자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외국 남자는 한국 남자가 아님. 이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단점도 한국 남자가 아님. 이게 단점이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도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게 대학원을 다니고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남자친구가 굉장히 당연하게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 결혼해야지. 네가 돈을 벌면.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섭섭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큐 언니라는 유튜버 분이 또 이거를 비슷한 얘기를 또 해서 이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좀 맨 처음 궁금하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약간 여행 같은 걸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자기가 했던 여행서를 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창기의 어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 처음엔 여행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북유럽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1등 신랑감은 독일 남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 그지? 사람이 다 다르지만 그 나라 고유의 문화나 사회적 영향은 우리가 거기에 흡수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들어가서 봤는데 이 채널이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때까지 봤던 여자 여행 유튜버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느낌이 강했거든. 이쁜 사람들은 많은데 이쁘기만 하다라는 느낌이라면 큐 언니 같은 경우는 매력이 있어. 말을 되게 조곤조곤하게 그래서 그런데요, 이래서 북유럽은 주옥 같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는데 계속 이게 잘 듣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리고 눈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맑은 눈의 광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분 유튜브 채널 보니까 뭐 재밌는 글들이 많더라고. 1등 신랑감은 뭐 독일 남자다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국적인 상식이 국제 결혼에선 통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얘기도 종종 나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 외국 각양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요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북유럽이랑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등이라는 게 딱 자리 잡혀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 뭐 예를 들면 같이 쇼핑 같은 걸 했어. 쇼핑을 해서 짐이 이만큼 있어. 근데 걸어가야 돼. 길이가 1km야.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야, 오빠가 이거 나 못 들겠나? 아침에는 280개 이러면서 들고 가잖아. 그치? 들고 가는데, 북유럽에선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 야, 이거 일단은 짐 이렇게 많아. 니 거 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500m까지는 내가 하고 500m는 네가 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가끔씩 쇼핑을 여자가 다 하잖아. 그러면 안 도와줘. 그건 네 거니까 당연한 거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지하철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에스컬레이터도 잘 없대요, 유럽 쪽은. 그러면 여자가 유모차 들고 막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물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는 주는데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뭔가 좀 이게 무거워 보이면 이게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 이야기가 그거야. 이 여자분이 직업이 스튜어디스였나 봐. 항공 쪽인 것 같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자기가 유럽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똑같이 이제 그 한국의 그 이화여대를 나와서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북유럽 가서 결혼한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이쪽에서는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 굉장히 당연한 문화다 보니까 맨 처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 한 편 보고 욕까지 오게 된 건데 낯선 땅으로 오게 된 건데 조금 지나니까 그 다들 물어본 거야. 근데 자기야
돈 안 벌어? 약간 이런 거잖아. 남편이 돈 안 벌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시어머니 보면서 돈 안 벌어? 시누이 와서 돈 안 벌어? 이게 로테이션 들어가서 계속 갈고 갖고 결국엔 일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 나가면 외국 언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에듀케이션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게 여의치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냐면 그 한인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거지 캐셔 이런 게 아니라 물건 이제 DP해 놓고 이런 거 일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진열해 놓고 하면 슈퍼마켓 짐이 얼마나 커. 거의 쿠팡 상하차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노동 강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막 자기 뼈마디가 으스러졌다고 막 펑펑 울면서 엉엉엉 내가 이러려고 유럽으로 왔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 남자 결혼할 거면 우리나라로 데려와라, 우리 나와바리로 끌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났거든. 근데 확실히 나도 북유럽은 모르니까 전혀 뭐 가본 적도 없고 다만 이제 그 미드 바이킹스 이런 거 보면 여자도 똑같이 막 도끼로 대가리 찌개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재밌더라고 사실. 이게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게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보편적인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한국 내에서 당연한 것들이 외국에선 당연하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진짜 자기도 너무 공감한다고. 지금 북유럽 외국인 남편이랑 사는데 이 이야기, 이거랑 똑같은 레파토리를 엄청 싸우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자기는 일 잘하고 있으니까 막말도 막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인생을 리셋당한 것 같다고. 그리고 이게 인생 다운사이징 되고, 뭐 오히려 이민을 왔지만서도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배든 먹은 사람도 기왕 뭐 외국 나가고 싶으면 아시아인들 많은 데서 거기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 미국 같은 경우도 동부 서부 있을 때 서부 캘리 쪽에 아시아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 한 30% 정도가 산다 하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살면 또 다른 게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유럽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리얼한 유럽을 간접 체험해서 참 유익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런 얘기도 있어. 자기는 덴마크 남편이랑 한 지 10년인데 공감 가는 부분은 많지만 다른 시각에서 말하고 싶다. 어디를 가든 사람이라면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배우자가 직장하지 말라고 하면 화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미 철저하게 북유럽화된 여자분이지, 그지?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직업이 없으면 자식을 어떻게 돌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반대로 당신이 남편이랑 북유럽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한국에 왔어.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에서 결혼해서 나만 보고 살고 있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냐고 이 얘기를 하대.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북유럽 사람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아까 말했잖아. 한국이 우리 나와버리라고 김치화를 시켜버리면 된단 말이야. 야 이건 네가 해. 야 저것도 네가 해. 야 이것도 네가 해. 자기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똑방 육아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건 네가 먹고 저건 네가 먹고 이것도 네가 먹고 이건 너가 처먹고 이런 게 가능해 한국에서는. 그래서 결국엔 이게 한국에서 똑같이 외국인들이 당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많이 텔레비전 좀 많이 안 봤어? 텔레비전 보면 그런 뭔가 한국에서 그대로 당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야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한국 땅이거든. 한국에 오면 한국 룰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지만 결국엔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요. 참 되게 재밌지.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근데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한국 남자가 외국 나가서 한다면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근데 그 반대도 존재한다는 거 따지고 보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나 말했잖아. 그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의 그런 책임감이 되는 걸 높게 산다고. 근데 그런 매너나 스윗함이나 책임감 같은 게 따지고 보면 지금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조련의 결과값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게 재밌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북유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사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사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북유럽 쪽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사람 사는 곳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진 괜찮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나빠진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른 유튜버가 얘기한 게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